자,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2부 오늘은 사건 뒷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 알몸에 손가락이 모두 잘린 채 그 드럼통에서 발견된 시신, 그 네, 파타야 파타야. 살인 사건. 그리고 해외에서도 범죄 이혼은 여전하죠.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벌어지는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뒷담은 사건을 끝까지 쫓는 사람, 최장수 인터폴 계장 출신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초서 전재홍 경무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 네, 더우세요? 반갑습니다. 괜찮으세요? 근데 몸이 덥습니다. 보자마자 예. 보자마자 몸이 예. 예, 3대 한 700 치시나요? 아닙니다 지금. 계산하고 해보고 예, 있어요 예, 지금. 계산하고 한 500, 한 500. 안될것 아,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운동을 계속 예, 꾸준히- 운동은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경찰 아저씨들이 이런 네. 몸을 갖고 있으면 좀 우리 입장에선 좋긴 해요. 예, 뭔가 좀 듬직해 보이고. 음. 실제로 이렇게 근육이 있으면 싸울 때도 확실히 도움이 되죠. 싸울 일이 뭐 자주 있으시진 않겠지만. 예, 일단은 뭐 저희 싸움이라는 게 경찰 업무라는 게 누구를 때리는 게 아니라 아, 그렇죠. 그래서 잡는 게 네, 그렇죠, 그렇죠. 우선이기 때문에 힘이 있으면 좀 낫죠. 그렇죠. 예. 유도가 유리하겠네요. 예, 좀 유도. 눌러줘야 되니까. 예, 잡고 음. 레슬링 그런 게 유리하죠. 태권도는 오히려 안 유리하겠다. 그렇죠. 잘못 때리면 또 그죠. 예. 괜히. 예. 몸을 보자마자 쓸데없는 아니 근데 질문을 이거 되게 많이. 마동석 이게 영화에 예. 마동석 이런 느낌 딱 주시는. 예, 근데 저희는 때리진 않습니다. 아유 알죠 알죠. 아, 마동석 많이 때리죠. 예, 어. 그 영화처럼. 대신 짓눌리면 정말 아프겠다. 아 근데 그 인터폴에서 외국 사람도 많이 이제 짓누르시고 이렇게. 아 지금은 이제 저는 이제 그 부서에 나와가지고요. 아. 지금 이제 경무과에 계시니까. 예,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아. 노력하는 경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야 직원들이 진짜 복지를 근데 요구할 수 없는 몸이지 않아요? 아 그죠. 짓눌릴 것 같아서. 아 죄송합니다. 너무 예, 쓸데없는 아닙니다. 얘기 많이 했죠. 예. 아니 우리 최장수 인터폴 계장님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최장수면 얼마나 하신 거예요? 저희 연출은 8년 했고요. 아. 그건 좀 제가 많이 했다고 8년 한 거고 네. 사실은 6년 좀 더 했습니다. 어. 6년 3개월. 그러니까 인터폴 그 예. 담당만. 예, 예. 정확히 인터폴이 뭔지 설명도 좀 해주세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대략 사람들 그- 얘기만 듣기. 예, 예. 경찰 업무를 하다 보면 사건이 이제 한 군데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 걸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공조 수사라고 하는데 공조 수사를 하거나 또 한국에 있는 이제 외국인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이제 외국으로 도망갈 그렇죠. 때 그런 사람을 이제 쫓아서 잡고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요청한 그 외국인 그 범죄자. 범죄자를 그렇죠. 잡아서 보내주고 그런 서로 일을 하고 쌍방에 이렇게 예, 뭐 예. 예를 들면 이번에 태국 파타야처럼 예. 태국 베트남이 우리나라에 도망칠 수도 있고 예. 우리나라 사람이 태국으로 도망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잘 도망 안 옵니다. 아 우리 사람 안 오죠. 우리는 그냥 잡아버리거든. 예, 그냥 잡고 어. 나라가 좀 작고 그렇죠. 경찰관들이 잘해서 금방 잡으니까 그죠. 굳이 한국으로까지 올 필요가 없고 우리나라로 예. 도망치는 건 감옥으로 오는 거네. 예, 일단 잡히겠다. 예, 잡히겠다. 사실 섬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쵸. 북한을 빼면 섬이잖아요. 또 위에는 더 위로 가면 그냥 바로. 예, 위는 더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데 진짜 섬 나라들 가면 도망치기도 쉽고. 예, 그러니까 필리핀.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인 사람들은 굳이 또 이제 우리나라 말이 안 통하잖아요. 거기 이제 그 나라에서 섬으로 도망갈 확률이 더 크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경험들을 책을 내셨어요. 우리 책 표지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 책 표지도 진짜 멋있게 나왔던데 끝까지 쫓는다 제목이 인상적인 책을 이렇게 지구 내셨습니다. 끝까지. 지구 끝까지 쫓는다. 음. 그러니까 지금 잘 얼마나 아, 이 독한 양반인지 느껴지지 않아요? 예. 그 저기 오른쪽 하단에 예. 아 저기 그 강렬한 예, 예. 몸이 잘 안 나왔네. 예, 좀 일단 여름이 나시티 아니라 같은 거 입고 찍지 왜 저렇게 그러네요. 나오셨어요? 예. 근데 여- 저 책이 여름이 지금 아니라. 출간이 그 오늘 저희가- 됐습니다. 그죠? 예. 아 그렇죠. 저희가 살려고 보니까 예. 그 매대는 없더라고요. 매대는 한 내일 금요일 정도? 내일이나 모레 정도 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내용을 그래서 가편을 통해서 음. 그래서 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그다음에 예. 최근에 이제 또 여러분들 관심 가질 만한 얘기들이랑 엮어서 음. 오늘 과장님이랑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모셨어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최근에 무서운 얘기부터 하면은 예. 하면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른바 파타야 살인 사건. 예. 핫했죠. 핫했죠. 그리고 드럼통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파타야 사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미 이 책에 과거에 이제 1차 파타야 사건이라고 불러야 예, 될까? 그쵸. 그런 사건이 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사건이 뭐였죠?
그 조직 폭력배들이 이제 태국에서 사이버 도박 그 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프로그램을 고용을 했어요. 근데 도박 프로그램 사이트를 개설해야 되니까. 네, 사실 이제 도박 프로그램 그 개설을 하려는 기술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아. 근데 그때 고용했던 사람이 20대 중반 정도 됐어요. 그 근데 이제 프로그래머가 이 프로그래머가 그래서 이제 본인들은 굉장히 하이 퀄리티를 요구했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과 빌밀이 된 것 같고 너 왜 이것밖에 못 만들어? 예, 예. 똑바로 안 만들어? 이러면서 그래서 때리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니까 태국에서 그 해외 서버를 이용해서 만들어 가지고 예. 도박 사이트를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면서 돈을 빨아먹는 예, 그렇게 이걸 하려고. 하려고 한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폭행이 계속 지속이 됐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사망했던 시점에서는 맞아서 죽었어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맞아서 그래서 죽어요 사람이? 이가 4개가 빠지고 갈비뼈도 7개인가 부러지고 해가지고 고막도 터지고 아. 네네. 그래서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피의자가 그 한 명은 총 3명이었는데 한 명은 태국에서 자수를 했고 한국인이죠 다. 예, 다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2명은 베트남을 갔는데 그 한 명은 바로 잡혔고 가장 그 주범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계속 도망을 갔었죠. 걔가 베트남. 김영진인가요? 예, 김영진. 그래서 책에 이런 얘기 나오던데 형진이 이렇게. 예, 부르더라고요. 형진이 아. 이제 담당하고. 너무 자기가 잡고 싶으니까 음. 막 형진이 막 경찰들이 다 그렇게 불렀나 봐요. 그렇죠. 저희가 또 베트남 공안들 만날 때마다 맨날 하는 형진이. 얘기가 형진이 어떻게 됐냐. 어. 그러니까 저희 하도 계속 그 얘기만 하니까 어느 순간에는 먼저 얘기를 해요. 형진이 말이야. 형진이 아, 베트남 사람들이? 예, 베트남 사람들이 형진이는 지금 아직까지는 못 잡고 있다. 그래서 잡으면 그러니까 어디인지 알면 곧 연락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계속 했었죠. 베트남에서는 그런 식의 이제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예. 한국인들과 관련된 예. 그게 이제 저희가 느끼기엔 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예. 그게 베트남이 우리 한국과는 달리 치안이 안 좋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절대 한국인이 많아서 그런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제 통계로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 제가 이제 해보진 않았는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베트남 치안이 굉장히 좋아요. 아 좋아요. 예, 공안들이 좀 잘 체계적으로 돼 있고 음. 한국 경찰처럼 잘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저희가 이제 외국에서 그 강력 사건이 나면 받아들이는 게 좀 더 틀립니다. 아,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우리 틀리고, 국민들이. 예, 그리고 또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면이 그렇죠. 있고 언론에서도 좀 특이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도를 하니까 그렇죠. 네. 저희가 느끼는 그런 뭐 충격 놀람은 되게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체감. 예, 체감으로. 이기 때문에 이게 베트남은 굉장히 그런 일이 많고 그렇게 그 오해다. 왜냐하면 이제 여름철에 굉장히 휴가도 많이 예. 가고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조금 약간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범죄도시 4의 모티브가 된 거잖아요. 형진이 예, 그렇죠. 사건이. 김영진 사건이. 범죄도시 4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저는 정작 못 봤어요. 아, 근데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라고 하시던데 예. 제일 비슷한 점이 뭐예요? 야, 이거 진짜 비슷하게 잘했네. 고증 잘했네 싶은 게 있어요. 비슷한 거는 마동석이요, 마동석. 예. 네, 마동석을 고정 제일 잘한 것 같고. 정확히는 모르겠고 네. 아무튼 그 모티브 된 사건만 좀 그 비슷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틀렸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 워낙 그 사건 자체가 충격적이다 보니까. 예, 그때 그 피해자 그 구타당한 사진을 보니까 그게 이제 저는 아직도 그 계속 기억이 남아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이 피해자를 빨리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너무 참혹해서. 예. 그래서 뭐 물론 제가 혼자 한 건 아니고 저희 그때 국제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되게 잘해줘서 그 첩보를 입수를 했어요. 김영진이 어디 있다는 첩보 입수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잡았죠. 오. 결국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영화로 이제 좀 구현할 때는 다를 수가 있는데 예. 이분을 마지막 잡을 때 어디서 잡았어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호치민에서 약 한 차로 한 8시간 정도 가는 거리에 도시 조그만 도시 그 2층 집에 있다. 한국 식당에 있는 2층 집에 그 있다. 첩보 이 입수하고. 첩보가 입수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첩보 입수했던 저희 수사팀장이 그 첩보만 입수한 게 아니라 그 김영진의 최근 사진, 최근 사진을 그 찍어서 같이 입수했기 때문에 누가 찍었구나 멀리서. 바로 특정이 되는구만. 예, 얼굴 보면. 그래서 이제 인근에 있는 사람이
뭐 제공한 걸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로 이거는 진짜다. 그래서 그 베트남 공안들한테도 연락하고 저희 또 경찰 주재관들한테도 연락해서 그 베트남 공안들이 그 8시간 밤새 그때 저녁이었거든요. 밤새 운전해서 그쪽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희 이제 퇴근해서 계속 기다렸죠. 아, 저 이제 잡는구나. 아, 욕 지금 잡는구나. 욕할 뻔하신 것 같은데. 잡는구나 했는데 아침에 딱 보니까 또 못 잡았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건 참 이거는 굉장히 확실한 첩보였는데 못 잡아서 한 번만 더 그 주변을 한번 수색을 해달라 하니까 한두 시간 정도 있다가 잡았다가 연락이 딱 왔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예, 기분 좋았죠. 그게 인터폴에 계시면 우리 왜 영화 보면 예. 현지 경찰들이랑 아예 같이 나가기도 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뭔가 무력을 물리력은 사용하는 거는 좀 그죠. 허용은 되지 않고요. 외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예, 근데 그 오퍼레이션 그 작전에 같이 참여한 적은 있습니다. 해서 이제 나라에 따라 틀린데 참관만 할 수 있고 조언해 줄 수 있고 보통 저희가 이제 동남아 국가 갈 때는 네. 검거 지원팀의 명목으로 가는데 네. 그 신분 확인 왜냐하면 그 피의자들이 오래 지나면 얼굴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분증도 위조 신분증 그러니까 바로 확인이 안 되니까 저희가 이제 지문을 가져갑니다. 그 십지 지문을 가져가서 그걸로 이제 경찰관들이 확인할 수 있게 그래서 약간 지원하는 서포트 부서로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막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엎어치기를 하거나 그건 불가능하죠. 아니 불가피하면 할 수도 있지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보통 검거를 하러 갈 때 네. 제가 너무 영화만 봐가지고 영화를 많이 죄송해요. 막 마동석 막 몸 부수고 막 그 저희가 필요 없이 네. 베트남 마동석들이 있어요. 아. 그걸 시키면 되기 때문에 아. 굳이 저희가 할 필요는 없고 어. 그때 그 베트남 김영렬 그 마약 음. 그 친구 잡으러 갔을 때도 베트남 공원들이 한 20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사진에는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굳이 뭐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렇게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피의자들이 이제 반항을 안 합니다. 그렇죠. 보통 영화처럼 순순히 막 마지막에 달아나고 이러게 하지 않죠. 우리 손석구처럼 그 막 버스 안에서 결투를 펼치고 죄송해요 자꾸 이런 영화 얘기해서 아니 현실과 영화는 다르죠 원래. 아니 다르지. 근데 뭐 그렇게 해야 재밌으니까요. 예. 아니 저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금 과장님처럼 이게 덩치가 크신 분도 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디 듣기로는 무도경관한테 이제 인터뷰가 들었는데 사람이 상대할 수 있는 게 맥스 1대 3이래요. 예, 그렇죠. 예, 그래요? 3명밖에 못 이겨요? 아니 실망인데? 과장님 4명 정도. 예, 예. 있어요. 네 명 정도? 예. 좀몸 약한 사람들은 5명. 예. 근데 이제 그 쪽수 앞에서 못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힘듭니다. 예, 그리고 그렇구나. 잡는 사람들도 전문 영역에 훈련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아니라 예. 이게 3명 정도 붙으면 잡힌대요 거의. 저는 사실 저도 경찰 친한 경찰한테 전문 예. 특채 분들 계시잖아요. 무도 특채. 예. 예. 그래서 유도셨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왜 비웃으세요? 바로 비웃는다. 나 같은 사람이 골목에서 이렇게 고립되었을 때 어디를 어떻게 공격하고 가면 되냐고 빠져나가야 그랬더니 되냐? 그랬더니 헛소리 하지 말고 소리를 질러라. 괜히 네. 공격할 생각하지 말고 예, 도움을 요청하는 게. 차라리 그 힘으로 소리를 빽 질러라. 그래서 괜히 급소랍시고 너 어디 제대로 쳐도 이런 양반은 그렇죠. 몇 초면 다시 회복한대. 그렇죠. 그래서 바로 죽는다고 예.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위험한 곳으로 안 가는 게. 예, 알겠습니다. 위험한 제일 곳으로 중요한 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필리핀 얘기, 아까 베트남 얘기도 했는데 필리핀도 이제 마동석 같은 경찰들도 있고 그럴 네. 텐데 필리핀이 도대체 얼마나 교도소가 별로면 우리가 힘들게 잡은 이름이 뭐였더라? 박광렬. 예. 박광렬 2번 탈옥. 네, 2번 탈옥을 했더라고요 필리핀에서. 그 열어준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 2017년에 그 박광렬이 처음에 탈옥을 했을 때는 마약왕, 예, 마약 그때- 조직을 이끄는 예. 양반입니다. 박광렬이 원래는 그겁니다. 그 살인법입니다. 3명을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의 주범인데 한국인 3명을 사탕수수밭에서 권총으로 살해하고. 예. 네. 그게 이제 그 드라마 카지노에서 찰리라고 나오잖아요. 아 카지노. 그 곡이 이제 그 다음에 모티브 된 겁니다. 근데 처음에 탈옥했을 때는 제가 그러니까 그 수용소가 있습니다. 외국인 수용소. 그러니까 완전히 감옥이 아니라 그 외국인들이
그 불법 머무는 체류자 머무는 아. 곳에서 통제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생활은 굉장히 자유로운 곳이에요. 아니 돈 있어서 되게 잘 살았다면서요 또. 거기서는 그 음식도 시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야? 예. 그런데 이제 수영장은 없어요? 수영장하고 당구장은 아 당구장 있어요? 당구대는 있더라고요. 가 보니까. 휴양지네요, 약간. 예. 근데 그때 거기가 이제 2층 건물로 돼 있는데 그 박학렬이가 2층 자기 위에 이제 그 이걸 뚫었어요. 천장을. 아. 천장을 뚫어서. 뚫고 도망을 갔습니다. 아. 하루 종일 이제 시간이 많이 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궁리를 노역을 하는 시켜야 거죠. 돼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다음에 이제 박학렬 잡혔을 때 여기는 안 되겠다 해서 그 교도소로 시켜달라고 요청해서 그 팜팜 가주 교도소로 이사임이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감이 돼서 걔가 재판을 받거든요, 살인죄로. 근데 중간에 이제 재판을 하러 나오는데 식당에서 교도관하고 이제 밥을 먹다가 잠시 화장실 갔다 오겠다 하고 화장실 창문으로. 근데 미리 이제 공범하고 그 필리핀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아, 능력도 좋아요. 예, 일단 숨겨놓은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또 잡혔죠.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게 이제 손석구 씨하고 자주 연락해? 막 이런 얘기가 책에 잠깐 나오는데, 어. 그러니까 손석구 씨가 이제 그 카지노에 나오잖아요. 코리안 데스크로 나오죠. 예. 그러니까 거기 그 자문을 해줬던 경찰한테 예, 예. 손석구랑 요즘에도 연락해라고 물어봤다는 대목이 나와요. 예, 근데 예. 그분의 대답이 책에 안 나와서 내가 되게 화가 났어요. 아니 연락하는 거야 마는 거야. 예, 그 친구가 이제 예. 웃음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저한테. 예. 그게 뭐예요 그게? 그거 모르죠. 아, 그걸 모르는 거구나. 나는 그래서 예. 도대체 뭐 어쨌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워낙에 뭔가 자극적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소재를 삼기에 예술계에서 예. 좋은 일들을 현장에서 진짜 피부로 겪으신 분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덤덤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계속 그렇게 8년 가까운 세월을 그렇게 사셨다는 거. 예. 그죠? 근데 어디가 제일 그 경찰들과의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 인터폴 수사 과정에서 어느 나라 경찰들이 제일 좀 합이 잘 맞아요? 저희 잘 맞는 거는 그 뭐 필리핀, 베트남 어. 그쪽 친구들하고는 굉장히 잘 지냅니다. 근데 그 그냥, 태국도 그냥 그렇고. 단순히 궁금한데 통역은 예, 오래 하시면 어느 정도 말은 알아들으시잖아요. 예, 예, 근데 기본적으로 통역을 끼고 예. 그치 베트남. 그러니까 경찰 우리 쪽 경찰 출신 통역가를 끼고 가는 아니 저희 그때 제 인터폴계에 있을 때 저희 경찰관들을 뽑았죠. 일부러 이제 아, 태국어 아, 그리고 베트남어 하는 사람들 공조하기 위한 팀을 하나. 예.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통역을 쓰는 게 아니라 경찰관이면서 외국어를 할 줄 아는. 할 줄 아는 그 친구들을 일부러 키웠죠. 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언어가 사실은 그쵸. 이 상황을 이해해야지 가능하게 나올 테니까. 그리고 베트남에는 거기가 저희가 요청해서 한국어 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 저한테 맨날 그래 형님 형님 그래. 그 정확히 발음을 잘합니까? 예, 형님? 형님 그래. 아. 제가 알려줬죠. 어. 형님으로 부르라고. 아. 그또 라포를 형성하고 그래야 예. 되니까. 그러니까 예. 또 책에 보니까 그들과 또 그런 유대 관계를 의식적으로 형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베트남, 중국, 베트남은 약간 그 저희도 그렇고 동양 문화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남자들은 지금 안 그렇지만 예전에 뭐 이렇게 술을 많이 먹어야 그죠. 지금도 예, 그래요. 형이다 그래서 음. 그 친구들 만날 때는 술로 아. 거의 다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예. 거기서 안 이기면 지면은 약한 모습. 그렇죠. 공조에 저 새끼 아니 저 사람 뭐 저것도 못 먹는데 뭐 저 새끼 저거 술도 못 마시네. 약간 그런 식이 예. 될 확률이 높아가지고 다 이겨줬어요. 예, 전 진 적은 없습니다. 되게 지금 표정 비장해지셨어요. 네, 그 미리 좀 쉬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좀 먹으면 좀 일부러 쉬고 이제 쉬고 그리고 이제 보세요. 준비를 해서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취해 소재 미리. 예, 한 2개 정도 먹고 이제 그러고 가야죠. 아, 근데 중요한 행사는 무슨 누가 보면 대통령 의전처럼 미리 해가지고 여거는 여 동선을 짜야 되고. 그리고 기선제압이 중요하니까. 예, 그리고 저희가 먹는 주종을 좀 아, 이렇게 하면은 거기 약해요. 그래요? 소맥 이런 거. 예, 그런 거 하면은 그 중국 중국 공안들은 좀 그 독한 독주에 강한데
소맥에는 소맥이 오히려 아, 약해요? 의외로? 아 그게 도수랑 상관이 없군요. 예, 맞습니다. 저희는 또 독주에 약하고. 아 본의 아니게 이런 임상 실험까지 거치면서. 예, 그렇게 어. 많이 했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제가 이렇게 나라별 특징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 나라별 뭐 어떤 범죄 환경이라든지 뭐 치안 환경 같은 것도 책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또 필리핀에서는 경호원들이 돈을 받은 만큼만 어차피 일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예. 봤는데 그 경호원이랑 대적하던 그 사건이 뭐였죠? 그 필리핀에서? 필리핀에서 그 사이버 도박해서 음. 1조 3천억 음. 정도 되는 그 사이버 도박을 한 친구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희가 추적할 때도 그 보디가드가 1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어. 1대 5도 예.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죠. 거기 또 거기는 필리핀인데 또 총이 있어서 무장 보디가드입니다. 아. 그래서 차량 이동할 때도 항상 차량이 앞에 한 대, 뒤에 한 대. 이렇게 아, 세 대가. 진짜 의전 차량처럼 아, 예, 하나 예, 예. 위장하고. 예, 그렇게 이동을 했고 그때도 그 저희 그때 당시 코리안 데스크가 아까 손석구 씨 했던 코리안 데스크가 추적을 해서 이제 위치를 파악을 하고 그 특공대를 동원시켰어요. 특공대 2개 팀 동원시켜서 완전 무장하고. 예, 그 처음에는 이제 성강탕하고 공포탄 쏘면서 해서 바로 이제 엎드렸죠. 경호원들은. 아니 성광탄만 쏘는데 바로 예, 엎드려. 그러니까 그 월급이 네. 한 100만 원 정도 좀 미치라고 들었어요. 아. 근데 그 정도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폼이야. 한 1,000만 원 받으면 조금 서 있다가 엎드리는데 네. 100만 원이면 바로 바로 엎드려. 엎드려. 300 정도면 두 발 쐈을 때. 그렇지. 예. 근데 어. 그게 무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이 있는 나라는 네, 맞습니다. 덩치기에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네. 끝이니까. 그리고 필리핀의 경우에는 또 돈 30만 원 있으면 살인 청부도 가능하다라는 도시 전설 같은 게 있거든요. 30만 원은 아주 옛날 얘기고요. 네. 한 지금 몇백만 원이라고는 들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확인된 건 아니고요. 네, 여전히 도시 예, 전설인가요? 저희가 예전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피살 사건이 평균 10건이 났어요. 근데 코리안 데스크가 많이 파견되고 2017년부터 한 3개년 정도 해보니까 2건으로 줄어들었어요. 그게 이렇게 경찰력이 중요하다니까. 예, 근데 그 숫자도 중요하지만 네. 범죄 잔혹성? 아니 그러면. 모티브 이제 음. 왜 그게 범죄가 일어났냐 보면 네. 계획적인 범죄가 많았어요. 예전 10건 났을 때는 아. 청부 살인 어. 그리고 뭐 돈을 노리고 근데 이제 나중에 2건은 우발적인 살인이에요. 어쩔 수 없네. 그러니까 이제 청부 살인 한 사람은 잡힌다라는 인식이 그렇죠. 있으면 그렇죠. 그거 안 하죠. 범죄의 의도 자체를 초반에 이제 제약을 예, 하는 예. 거군요. 그게 덴서티가 다르죠. 예. 그러니까 계획을 하고 이게 성공을 하면 예, 사람들이 그쵸. 그걸 따라하거든요. 네. 그래서 필리핀에 저는 그 성광탄이 터지자마자 바로 엎드린 그 돈 받은 만큼만 일하는 경호원들 에피소드를 보면서 네. 그렇게 해외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다 보면 어떤 나라는 이런 것 때문에 좀 편하네 싶은 것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은 너무 빡세다 이 나라는 경찰로서 그런 업무를 하기에 그런 게 좀 차이점이 느껴져요. 이 나라는 너무 뭐 예를 들면 인권 감수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문제라든지 뭐. 예, 인권 감수성이 강한 나라하고는 거의 공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별로 공조를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하지는 아니, 필요성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를 안 도망가니까. 예, 별로 도망가지 않기 때문에. 설마 스웨덴으로 도망가지 않죠? 예, 그런 별로, 거구나. 예, 할 일이 많지는 않고 전혀 없지 않지만 많지는 않고 네. 좀 약간 저희 동남아 인근 그쪽을 많이 하죠. 그럼 어디가 제일 좀 까다로운 나라? 그쪽으로 튀었어 진짜 승질나는 이런 나라 있어요? 그걸 또 알려드리면 그쪽으로 도망가기 때문에 그렇겠구나. 예, 그러네. 아쉽다. 다 잘 저 됩니다. 방송 끝나고 저만 좀 예, 알려주세요. 윤 기자님 나중에 도망가실 때 저는 바로 잡힐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 그 또 요즘에 또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늑대 사냥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예. 아니, 보진 않고요. 보진 않고. 맞아요. 넷플릭스에 예, 좀 그건 무서워 보여서. 대충 아니 근데 좀 너무 허황된 것 같아서 허황된 거예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영화냐면 필리핀에서 범죄자들을 가득 싣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배에서 벌어지는 그죠. 이야기예요. 배로 그래서 송환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과장님이 하시는 역할 같은 거를 이제 누군가가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아주 미친 악당이 막 사람 막 여러 명 죽이고 막 피바다를 만드는 내용인데 실제로 필리핀에서는 비행기를 이용해서 범죄들을 한꺼번에 데리고 온 적 있고. 예, 그게 모티브가 돼가지고 그 영화가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것 예, 같아요. 예.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선박을 배를. 이용해서 예. 갖고 오고. 예.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저는 얼마나 늑대 사냥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었을까를 보면서 사실 그걸 봤는데 그분을 봤는데 일부러 식기도 플라스틱으로 나눠주고 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송환 과정에서 늑대 사냥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무서운 그런 예. 준비는 안 하셨어요? 무섭지는 않고 이제 그렇구나. 나만 무섭나 봐. 경찰들은 안 예, 무서워요? 저희는 무섭지는 않고 이제 뭐 리스크라고 하면 음. 사실 비행기로 하면 도망갈 리스크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자살행위니까. 예, 떨어져 죽지 않는 그죠. 이상. 근데 이제 안에서 이제 조사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자해를 하거나 또 옆에 사람을 또 그렇지. 예,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걱정을 하다 보면 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몸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단체 송환할 때는 거기 이제 의사분하고 간호사분이 경찰 병원에서 한 분씩 지원 같이 탑승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그런 게 거 그런 안전 사고가 더 염려가 되죠. 그렇죠.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제 태국 파타야 사건 같은 경우 보면 이런 거는 실전에서 한번 그 좀 자주 있는 일이에요. 드럼통.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저도 이제 그 하드보일드 이런 거 좋아하는데 지문 없애고 예, 어디 야쿠자가 하는 거잖아요. 이제 영화에 보면 예. 드럼통하고 시멘트. 그게 뭐 영화 뭐 신세계 다 짬뽕 예, 그 시키는 짬뽕에서 한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근데 놈인가 봐요.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던 적이 있어요? 수사하시면서는? 저는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음. 영화 이후로 나온 게 아닐까요? 이게. 아, 약간 일종의 예. 모방 범죄까지는 아니고 되게 어설픈 어설프죠. 모방 범죄. 예. 근데 마지막으로 저는 그걸 여쭙고 싶었어요. 사실 우리가 자극적인 이슈를 주로 다루다 보니까 이게 드럼통 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범죄의 트렌드는 오히려 국제 공조 수사의 필요성을 높이는 어떤 수사 범죄들은 비대면 범죄가 많다면서요. 예, 비대면 아. 편치 범죄. 그러니까 비대면 사람을 대하지 않고 보이스피싱. 예, 편치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사기 범죄예요. 통장으로 뭐 보내. 예,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그리고 뭐 제 생각에는 그 불법 사이버도박도 비슷한 것 같고 그런 게 유행입니다. 사실 이제 로맨스 스캠으로 당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아. 우리 주위에서는 안 보이는데 다 예, 조용하니까. 이제 인스타에 보면 오잖아요. 갑자기 그죠. 뭐. DM 뭐. 예, DM으로 오고 뭐 안녕하세요, 뭐 오빠 그러고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감정이 이제 그죠. 싹 터서 아. 이제 얼굴도 보지도 못했는데 아. 사랑을 하고 이제 돈을 막 주게. 정말 이해 안 돼. 이해 안 근데 그 통계를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남성 피해자가 더 많아요, 여성 피해자가 더 많아요? 통계는 제가 낸 건 아니고 어느 연구 보니까 여성 피해자들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말 편견을 벗어나는 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또 뭐 여성이 생각보다 왠지 남자가 더 많을 것 같다는 편견이 있잖아요. 오빠 이런 거에 잘 넘어가지 않을까 이러는데 안 그렇다고 예, 하더라고요. 여성들이 더 많다고 제가 그 어. 보긴 봤습니다. 좀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한 가지 홍보를 드리면 네. 예전에는 해주세요. 이제 그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에 계좌 정지하고 그죠. 뭐 통신사에 뭐 맞아요. 휴대폰 관련 거 그렇게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그게 다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112로 신고만 하시면 그걸 다 해드려요. 원스톱 서비스가 예, 됐군요. 원스톱 서비스. 어떻게 보면 진작했어야 될 그쵸. 뭐 체계죠. 예, 그걸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을 피해 당했다고 생각하시면 네. 여러 군데 하지 마시고 바로 112로 112로. 예 신고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휴가철이고 해외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온라인 상황에서는 계속 우리가 잠재적 피해자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 이제 전문가로서 좀 팁을 몇 개 주신다면 이거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싶었던 거 있으세요? 예방이 제일 좋은데. 예방이 제일 좋고 그 요즘에 이제 휴가철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혼자나 뭐 여성분 둘이 여행 가는 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타겟이 된다. 이 타겟이 되고 그리고 이제 보통 타겟이 되는 거는 그 범죄자보다 힘이 없어 보이면 타겟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열받아, 억울하다. 그래서 그 2017년에 그때 라오스에서
한국 여성분이 한 분 실종이 됐거든요. 2017년 아직 기억하는데 2017년 5월 정도에 실종이 됐는데 결국에 못 찾았죠. 그분이 이제 4년 뒤에 이제 그 변사체로 발견이 됐죠. 라오스에서. 그러니까 결국엔 누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강도 범행을 하고 살해하는. 살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막 혼자 다니고 그러는 게 너 범죄 피해자 되려고 그렇게 되는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 조금이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그리고 범죄자들이 어떤 심리를 갖고 있냐 차원에서 지금 설명을 해주신 거고 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우리 다 자세한 얘기는 책으로 봐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우리 많이 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최장수 인터폴 계장 출신이라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부담스러운 하지만 외모 전혀 안 그러고 일단 몸이 좋으시잖아요. 우리 저희 다음번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저도 책을 이번에 통독하고 왔는데 그런 거 여쭤보시오. 좋아. 깼는데 태국 갔어. 깼는데 손발이 묶여 있어.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어차피 일은 벌어졌고. 그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손부터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부터. 손 푸는 법 이런 것도 아시지 않을까? 근데 옛날에 뭐 라디오스타 이근대이 나와서 막 끼는 많은데 이근은 지금 모욕죄로 벌금 맞고 지금 방송에 못 나오고 있는데 살살 묶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실제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에서는 막 어쩌고 협상 뭐 계좌번호 불러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계좌번호 불러도 죽인다 이런 말도 있고 어디까지 맞아. 협상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맞아. 물론 재밌겠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되고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뭐 약간 좀 팁을 우리 다음에 한번 예고편까지 지금 준비했어. 연구해서 오겠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시나리오를 보내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눈 가리고 묶고 있을게요. 그러면 이제 협박을 하시면서 시작을 해보시죠. 내가 협박범 역할을 해야겠다. 행동극. 알겠다. 좋아요. 우리 최장수 인터폴 계장 출신 경찰이십니다. 우리 전재홍 과장님 맞죠? 과장님 모셔서 얘기를 나눴고요. 다음번에는 우리 이정주 기자가 말한 대로 실전엔 이렇게 그리고 범죄자 심리가 이렇다까지 이제 줄줄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다시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제가 나누겠습니다. 그때 책을 사들고 올게요. 우리 가판이 없어가지고. 사인해줘.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인사드리면 돼요.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